일단 복소수 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의 특징이 어떤지를 좀 알 수 있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i에 대한 계산들이나 혹은 이제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 게 일반적인 문제였다면 이렇게 복소수 단원에서 고난이도 문제에 속하고 있는 문제의 특징이 어떠냐? 복소수, 특히 i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순환성이죠. 맞아요? 주기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주기가 있다라는 건 내가 어떤 특정된 값들을 차례대로 대입하다 보면 반복되는 게 있다라는 건데 이 반복되는 걸 분류를 한 다음에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너네가 그냥 표면적으로 얘는 어차피 주기가 4니까 n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어야지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게 그때 맞는 용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쓰던 용어나 기호 같은 걸 중학교 때는 잘 안 쓰잖아. 맞지? 그럼 중학교 때도 익숙했던 게 있다면 고등학교에 와서 고등 과정 안에서 또 익숙해져야 되는 표현 방식들이 있는 거지. 그 표현 방식을 읽을 줄 모르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란 얘기야. 1이지만 사실상 얘가 주기가 4였다면 4로 나누어 나머지가 뭐인 놈들을 말하는 걸까? 1인 놈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럼 보통 뭐 답지 풀이를 보든 아니면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하든 분류하는 어떤 기준을 수식으로 표현할 때 4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이해돼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 4K 더하기 2, 너는 4K 더하기 3, 얘는 뭐 4로 딱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던가 또는 얘들아 4로 묶었더니 남는 놈이 하나였어 라는 표현은 4가 되기에는 몇 개가 부족했다는 소리야? 3개가 부족했다는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놈을 또다시 뭐 다른 기호를 써서 4m-3 이해하나요? 얘는 그럼 뭐예요? 4m-2 얘는 4m-1 이해가 되지? 이런 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단순히 우리가 대입해서 뭔가가 나오겠지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주기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뭔가 분류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럴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럴 거야, 이런 경우에 이럴 거야.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따져서 복합적인 형태의 정답을 내야 되는 문제들이 이 단원의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정리가 돼요? 무슨 뜻인지?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120번은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자, 120번 문제를 한번 잘 봐요. 지금 괄호 안에 an이라고 하는 놈이 뭔가의 n제곱 더하기 뭔가의 n제곱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근데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놈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분모에 있는 i 형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해요? 실수화부터 하지, 그치? 그럼 실수화 계산까지는 했다고 해볼게. 첫 번째 거 실수하면 뭐인 거야? i. 두 번째 거 실수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i가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지금 n이라는 놈이 있으니까 얘는 헷갈릴 게 없어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라 그러면 1제곱, 2를 집어넣으라 2제곱, 3제곱, 4제곱 계산할 건데 i의 순환성, 주기성이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몇 개는 대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4개는 대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일단 넣어볼게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i고 얘는 마이너스 i니까 0이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요 놈을 제곱해라 그러면 항상 부호 따로 숫자 따로 i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럼 부호를 제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i의 제곱이니까 또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고 요 놈이 세제곱이면 마이너스를 세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 또다시 i의 세제곱이라 마이너스 i예요. 그럼 플러스 i가 된다는 소리지? 그럼 여긴 마이너스 i고 얘는 플러스 i니까 얘는 0이 될 거고 4제곱을 해라 그러면 1이고 1일 거니까 얘는 2가 됐겠죠. 됐죠? 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해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물어. 이것만 해놓으면 얘는 사실상 그냥 정답이 나와. 동일하게 얘네들의 문자가 바뀌어있지 않아. 뭐 얘는 m이고 얘는 n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숫자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규칙을 이룬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그럼 기억 뭐예요? A, 100을 물어봐. 100. 그럼 100은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나 동일해? 4를 집어넣었을 때나 동일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 2, 오케이 된 거죠. 기억은 보자마자 정답이고 니은 얘도 보자마자 정답을 낼 수 있나 봐야지. AON이 AN이냐라고 물어요. 그냥 숫자를 머릿속에 대입해도 나와요. 1 집어넣으면 1, 5
맞죠? 2를 집어넣으면 27, 3을 집어넣으면 3, 얘는 얼마야? 3 집어넣으면 참 15. 맞아요? 2를 집어넣었으면 10이었죠. 선생님 말을 잘못했어요. 다시요. 1을 집어넣으면 1, 5, 2를 집어넣으면 2, 10, 맞지? 3을 집어넣으면 3, 15. 전부 다 4의 배수의 형태의 간격을 갖고 있지. 그럼 결국에 어차피 주기가 4인 거니까 문제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n, 5n, 4n 간격이기 때문에 주기가 4라는 거에 변함이 없다. 니은도 보자마자 정답. 됐죠? 디귿. 디귿은 A1부터 A100까지를 전부 다 뭐해라? 더해라. 그러면 이 4개를 다 더해보니까 지금 결과가 뭐 나와? 0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4개씩을 묶으면 계속 0이라는 거니까 1부터 100까지 다 4개씩 묶어보면 딱 떨어지잖아. 그럼 디귿은 뭐였어야 돼? 0이었어야 되는데 정답이 뭐라고 나와 있어? 1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렸죠. 어렵지 않잖아요. 리을. 이걸 좀 잘 봐야겠네. A1 빼기 A2 플러스 A3 빼기 A4. 짝수 번째에 부호가 바뀌고 있어. 홀수 번째는 어차피 1과 3을 집어넣을 때 값이 얼마니까 00이니까 고민할 게 없고요. 두 번째 거와 네 번째 거에다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짝수 번째를 보시면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럼 얘네들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라는 건데 이거 마이너스 하면 이거 얘는 마이너스 붙이면 뭐야? 마이너스이고 둘이 서로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합의 결과면에서 봤을 땐 동일하겠지. 그치? 어차피 4개씩 묶어도 결과가 얼마다? 0인 건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부호가 뿌마뿌마 바뀌었을 때 결과는 그냥 0인 거죠. 그래서 리을은 정답. 그러니까 워밍업 같은 거야 얘들아. 어떤 자세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것만 되면 사실상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자, 121번도 볼게요. 얘도 좀 간단해요. 자, 121번. 말만 길어. 문제에 무슨 말이야? 화면에 1이라는 숫자가 컴퓨터 메인 화면 그 화면에 딱 1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었대. 이때 버튼이 A 버튼과 B 버튼이 있었는데요. A 버튼을 눌러보면 A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누구를 곱해야 된다?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i라는 놈을 곱해야 하고 또 B라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놈을 누르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i를 곱해야 된대요. 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아니죠? 화면에 1이라는 숫자가 처음에 떠 있었고 내가 여기다 A 버튼을 딱 눌렀다 그럼 쟤를 곱하라는 거잖아. 1한테 쟤를 곱해라. 맞죠? 또 B라는 버튼을 눌렀다. A를 누르고 B를 눌렀다. 그럼 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줘? 나온 결과에다가 얘를 곱해라. 뭐 이런 말일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해? 결국에 A 또는 B 버튼을 누를 건데 여러 번 눌렀다. 몇 번 눌렀는지 모른다. 몇 번을 눌렀더니 다시 처음 결과 누구로 돌아왔다? 1로 돌아왔다. 이해하시죠? 그럼 몇 번이나 눌렀으면 돼? 라고 문제에서 지금 물은 거예요. 근데 지금 관찰을 딱 해보니까 얘네들이 묘하게 비슷하게 생겼지? 맞아요. 둘이 지금 묘하게 부호가 비슷해요. 그러면 A를 몇 번 곱하면 1이 나오고 B를 몇 번 곱하면 1이 나온다. 이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럴 때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A 곱하기 B를 해봐야죠. 이해돼요? 두 버튼을 이렇게 동시에 한 번 눌렀다라고 생각하고 얘네 둘을 곱해보는 거야. 그럼 이 결과가 뭐겠니? 얘네들을 곱하면 4분의 맞죠? 4분의 요거 뒤에 거부터 할게요. 루트 2i 루트 2i 제곱하시면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에 뿌 맞잖아요? 앞에 있는 게 뿌마니까 붙여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뭐 나왔어? 마이너스 1 나왔네? 근데 분명히 1로 다시 떠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 1이라는 숫자로 시작이 돼서 다시 1이라는 숫자로 끝나려고 하면 A 2번, B 2번이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몇 번 눌렀다? 최소 4번은 눌러야 1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만 좀 알면 그렇게 대단히 어렵지 않다. 자, 122번이요. 문제를 잘 보시면 얘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1 플러스 i의 루트 2 그놈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i의 n제곱 그랬더니 그놈이 2 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럼 쟤랑 좀 비슷했지? 맞지? 120번 문제 표기와 너희들 문제집에서 딱 봤을 때 120번, 122번 이렇게 비교하시면 상당히 비슷한 방식인데 120번은 분모, 분자에 다 i가 있어서 우리가 일단 실수화라는 걸 했고요. 맞아요? 실수화라는 걸 했어요. 그럼 얘는요? i하고 누가 같이 보여? 루트가 같이 보이잖아. i와 루트가 보일 때는 뭐부터 하는 거야?
제곱 먼저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실수화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실수하면 식이 복잡해져 안 복잡해져? 복잡해져. 이해되지? i와 루트가 동시에 있을 때는 계산을 편안하게 하시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게 맞다? 제곱부터 하는 거예요. 즉 n에다가 무조건 2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럼 요놈 제곱해 볼게요. 이렇게 제곱했다고 본 거예요. 그럼 분모는 뭐가 돼요? 분모는 제곱하면 2i죠. 분자는요. 2가 됐죠. 약분하면 i분의 1이죠. i분의 1은 실수화를 하면 i제곱분의 i니까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됐지 지금? 이놈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더해서 2가 되려면 1, 1이거나 맞죠? 1, 1 외에는 다른 경우가 있나? 없지. 그치? 그럼 1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i면 마이너스 i에다 또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또다시 제곱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부터는 4제곱을 했다는 말이 될 거고. 이해했어? 그럼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됐지? 이해됐지?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놈 어떻게 나왔다고? 얘를 몇 제곱했을 때? 4제곱 했을 때야. 그럼 얘가 다시 1이 되려면 1이라는 놈이 되려면 또 몇 번?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땐 4제곱 했다는 얘기죠. 이해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제곱을 했고요. 여기도 제곱을 한 거고요. 여기서 1로 건너뛸 때는 몇 제곱? 4제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로 출발해서 몇 번 만에 1로 되돌아온 거야? 8번. 8제곱이죠. 맞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n은 뭐에 배수해야 되는 게 맞아? 8에 배수해야 되는 게 맞아. 1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또 마찬가지. 얘도 하는 거예요. 얘도. 자, 요 놈도 일단 제곱부터 해보죠. 제곱부터. 4분의 제곱하면 3, i제곱 마이너스 1, 2 남을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 더하기 가운데 게 2루트 3i였겠죠? 그럼 약분하시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야. 여기서 눈치가 빠르면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허근 오메가다. 내가 지금 눈빛 보는 거야. 지금 기억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x 세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내용 정리하고 5가지 기억하고 있는 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오메가에서. 그걸 알고 계시면 얘는 딱 보자마자 너는 허근 2번 유형이구나. 그러면 오메가 6제곱은 1이니까 결국에는 너를 6제곱을 해야 1이 된다라는 게 한 방에 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럼 제곱했고 6제곱 됐으니까 이때 이것을 만족하는 n은 뭐에 배수해야 된다? 12에 배수해야 된다 라는 게 나오는 건데 나 이거 기억 못하는데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x랑 내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이다? 그러면 루트 3i만 남기고 2항 2x 빼기 1은 루트 3i 얘를 없애주고 싶어서 얘를 단독으로 남긴 상태로 다 이항시킨 거죠. 양변 제곱 4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은 3i 제곱 마이너스 3 맞나요? 넘어가면 플러스 4는 0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4로 나누니까 이놈이 는 0 얘한테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 얘한테 뭐를 곱하면 x 플러스 1을 곱하면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따라서 x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 x의 6제곱은 얼마? 1. 맞아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선생님 이거 어차피 지금 복소수고 허그는 맨 뒤에 뒤쪽에 여러 가지 방정식 3차 방정식 배울 때 배우는 거니까 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에서는 이게 맞지 않아요? 아니지. 우리가 지금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맞죠? 교재를 우리가 공통수학 1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운 상태에서 얘를 하는 거면 앞뒤 내용들을 써먹어야지.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기억이 난다라고 하고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딱 보자마자 그냥 오메가 2번 유형. 이해되죠? 오메가 6제곱은 1. 1번 유형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었고.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얘는 뭐의 배수? 8의 배수여야지만 1이 나오고 얘는 뭐야? 12의 배수여야지만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n이니까 결국엔 8과 12에 뭐여야 된다? 최소 공배수. 얼마? 24가 정답이겠죠. 이해되죠? 이것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최소의 자연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으니까 n은 24. 이해하셨죠? 123번. 자, 문제 첫 줄에 2가 아닌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가조건 딱 봤어요. 루트 B-2분의 루트 A-2가
루트 B-2분의 A-2가 되는데 딱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순간 딱 한 번 있죠. 루트분의 루트는 풀려있는 걸 이렇게 묶을 때 단 한 번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수 있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까먹으면 안 되는 건데. 분모, 만, 음수일 때. 이거 대답 안 나오면 안 돼.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잔계산으로. 루트 A분의 루트 B는 원래 루트 A분의 B가 맞아. 그런데 마이너스가 딱 붙는 순간이 유일하게 딱 한 번 있다고요. 언제? 분모만 음수일 때. 그러면 B-2는 음수고 and 분자는 음수가 아니다야. 음수가 아니다의 반대가 뭐야? 양수야? 아니지. 0과 양수지. 맞지? 이 정도 교재를 풀면 그게 딱 나와야지. 0과 양수야. 그러니까 원래 0 이상인 거야. 근데 문제 첫 줄에 A, B가 모두 뭐이면 안 돼? 2면 안 된다고 해서 얘를 제외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눈0이면 2가 되잖아요, A가.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럼 여기를 통하여 아, B는 2보다 작고 and A는 2보다 크구나 라는 걸 가조건을 통해서 안 거고요. 나조건을 봤어요. 절대값 A 더하기 B, 절대값 A-C 빼기 4는 0. 뭐 이건 어렵지 않잖아? 절대값은 늘 말하지 않아도 0보다 크거나 같단데 0이 되려면 각각이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 요 놈은 A는 C 플러스 4 또는 C는 하고 정리했다 그러면 얘가 넘어갔으니까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래놓고 뭐 어쩌라는 거야? 문제에서 뭐 따져달래? A, B, C의 대소관계 따지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대소관계를 어떻게 따질까 하고 문제를 쳐다보니 A하고 B는 일단 반대부호라는 걸 알겠지? 반대부호라는 거 알겠어? 그럼 지금 알고 있었던 이 부등식 범주를 이용하여 얘네들을 여기다 넣어서 뭔가를 구하겠다는 거죠. 대소관계라는 건 부등식 표현이잖아.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놈을 부등식으로 조합을 이렇게 해내야지. 맞지? 만약에 내가 A 위치에 마이너스 B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B는 2보다 크다니까 B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작다가 된 거죠. 맞나요? A, B가 서로 반대부호인데 B가 그럼 뭐라는 걸 안 거니? 음수라는 걸 안 거지. 그럼 당연히 B보다는 누가 클 수밖에 없어? A가 클 수밖에 없지.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이해했죠? 그럼 C는 어떻게 할 거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요 놈을 가지고 구해보겠다. A라는 놈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갖고 구해보겠다. A가 C 플러스 4인데 여기로 들어가면 역시 얘가 2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C는 어떻게 됐어요? C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죠? 맞죠? B라는 놈은 분명히 마이너스 2보다 작았는데 C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결국엔 C가 딱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문자인 거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건 범위를 정확하게 못 쓰면 틀리는 거다. 얘들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눈빛이 벌써 정말 안 까먹었으면 좋겠는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원래 루트 AB가 맞지. 그치? 근데 딱 한 번 마이너스가 붙는 순간이 언제? 둘 다 음수일 때요. 둘 다 뭘 때? 음수일 때.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nd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등호는 문제에서 0이 아닌 아까처럼 뭐 A, B, C가 2가 아닌 이런 말이 있으면 제외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왜냐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0이니까 0 자체가 못 들어가진 않는 거지. 맞지? 여기 써뒀지만 한 번 더 확인. 한 번 더. 루트 A분의 예를 들어 루트 B가 원래 루트 A분의 B가 맞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딱 한 번 붙는 순간이 있다. 언제? 그렇지. A가 음수일 때예요. 그럼 and 분자인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만약 문제에서 막 루트에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어요. 이해돼요? 이런 게 한 문제짜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여러 개를 막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묻잖아. 그러면 이거는 부호 하나만 틀려도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너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i 이렇게 바꾸지 말고 그냥 계산해놓고 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안에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니? 근데 분모만 음수여야 되는데 그래? 아니지. 그럼 이대로야. 얘는 그냥 얘인 거야. 그럼 루트 2분의 3i죠. 이해되죠? 그럼 2분의 루트 6i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무슨 뜻인지? 마이너스가 반대로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분모만 음수네? 그럼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렇게 이래 놓고 정리하면 되잖아. 그럼 실수할 일이 없지. 이해되지? 부호 실수에서 보통 틀리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뭐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지 않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번부터 23번까지는 2등급 대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대단히 머리를 써야 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얘들 엄청난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방식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124번. 자, 문제에서 49 이하의 두 자연수 mn. mn이 전부 다 49 이하의 자연수래. 이 상태에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바로 닫고 m제곱 빼기 i의 n제곱 이래놓고 이놈을 통째로 제곱을 했더니 4가 되더라. 이놈을 만족하는 m과 n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물어요. 준비됐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감이 필요해요. 뭔가 이 표현 방식이 아까 120번에서도 나왔고 122번에서도 나왔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20번, 22번은 뭔가의 n제곱, 뭔가의 n제곱. 맞아요? 대입하는 형태의 모양이 일단 동일했어요. 물론 여기는 완전히 똑같았고요. 얘는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완전히 관계성이 별도, 관계가 없는 놈들이어서 얘 따로, 얘 따로. 맞지? 그런 다음에 둘을 동시에 만족하려고 하니까 둘에 대한 거듭제곱의 최소 공배수를 썼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간 거죠, 지금. 애초에 지금 기호가 어때요? 달라요. 이해돼요? 그럼 얘 따로 하고 얘 따로 하는 거는 122번처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찌되었든 이 안에 있는 걸 거듭제곱해서 곱해서 결과적으로 무언가가 나왔을 때 그놈의 제곱이 뭐가 돼야 된대? 4가 돼야 된대. 그럼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결과는 뭐여야 되니? 2나? 그렇지.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1이었다? 얘가 만약 1이 나왔다?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1 빼기 빼기라면서 2가 될 거고요. 이해하죠? 또 하나의 경우도 너네가 쓸 수 있겠지? 어쨌든 그 상황을 유추하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부터. 그러면 아까 했던 방식이랑 똑같아. 뭐부터 하는 거라고 일단? 제곱부터요. 맞죠? 루트와 i가 동시에 보인다 그러면 뭐부터 하는 거라고? 제곱부터. 그럼 제곱부터 해봐. 뭐 나와? 2분의 그냥 머리로 할까? 이거 제곱하면 2분의 분자 제곱하면 2i 약분하면 i인 거죠. 제곱했더니 i가 나왔어요. 그럼 i에다가 i를 한 번 또 곱하겠다 그러면 제곱을 할 때마다 i의 결과가 나온다는 건 제곱할 때마다 i를 곱한다는 소리인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가 i를 곱하면 i 제곱 마이너스 1이 돼. 여기도 제곱한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이 1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1한테 누구를 곱해야 1이야?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려면 몇 제곱했다는 소리야? 4제곱. 그렇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4번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1로 올 때 마이너스 1을 곱한다면 역시 4번을 곱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럼 얘가 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얘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고 얘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 경우를 나눠서 풀 거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놈이 누군가 하고 살펴보면 내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한 번, 1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한 번 이렇게 해야겠지. 이해했지? 자,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대. 이 결과 자체가. 그럼 마이너스 1에 얘가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또 1이 나와야겠지. 그럼 i의 n제곱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요거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1이죠. 분명 1이 나와야 된다면서요. 이거 또 제곱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맞지? 그럼 뭐가 나온다고? 1이 나오는 거지. 이해가 됐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에 1이 나와서 요 두 경우를 갖다 서로 이렇게 빼면 결과가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가 될 거야. 오케이가 된다는 거죠. 이 경우 하나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 다음 요번에 얘가 1이 나왔어. 1. 그럼 아까 했던 거잖아. 얘가 1이야. 그럼 빼기 얘가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요 경우와 요 경우가 서로 곱해져야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되면서 1 플러스 1, 2가 되고 제곱해서 4가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크로스로 빨간 색깔로 할까? 요 놈이랑 맞출 거예요. 이게 됐죠? 이건 빨간 색깔로 할게요, 제가. 되셨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숫자를 찾을 겁니다. 숫자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 상황은 알겠고 이 상황은 알겠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m과 n이 모두 49 이하의 자연수고 m 더하기 n이 가장 커지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m이 될 수 있는 숫자를 찾아야겠죠. 이해되죠? m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몇 제곱일 때 가능하냐? 일단 몇 제곱이 나왔어? 4제곱일 때지.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순간 4의 배수면 되나 봐요. 이래. 안 돼. 4의 배수면 4 다음에 누구지? 8도 돼야 되는데 8제곱은 누구지? 1이란 말이에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놈이 계속 나오는 순간만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4, 4제곱일 때 지금 분명히 첫 번째 거 m에 대한 걸 지금 찾고 있는 중이야. m에 대한 걸 찾으려고 하니까 첫 수가 4일 때 가능했다는 얘기야. 4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8이 아니라 뭐예요? 12일 때죠. 눈빛이 다시.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4번 곱했을 때 처음 나왔어.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4의 배수인가 봐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야. 그럼 얘도 4의 배수 아니야? 이거 8제곱일 때잖아.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쓰면 안 맞잖아, 조건이. 마이너스 1일 때만 찾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 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니까 4제곱을 또 하겠지? 그럼 4제곱을 또 하면 어떻게 되냐고. 4니까 12제곱이잖아요. m이라는 숫자에 12가 들어갔을 때 또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죠? 요 놈한테 m이라는 숫자를 찾고 있는데 m이 4일 때, m이 12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주기가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주기는 8이었던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누구야? 8 더하면 20, 그 다음 누구야? 28, 그 다음에 36, 그 다음 누구야? 44, 그 다음 누구지? 52잖아요. 그쵸? 근데 49 이하까지만 된다고 했으니까 가장 큰 m은 누구다? 이거다. 이해했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또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요. 여기. 지금 m과 n을 더해야 되니까 첫 번째 경우 이 파란 색깔 별표를 만족하는 순간에 m은 최대값이 44였고 자, 요는 제곱일 때 나온다고 했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2의 배수가 아니죠. 2의 배수가 아니라 2, 그 다음 4제곱하면 1이었잖아. 그럼 여기다 또 마이너스 1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제곱에 그 다음은 6제곱일 때지. 맞니 안 맞니? n이라는 놈한테 2가 들어갔을 때 빼기 1. 지금 우리 플러스 1하고 있지. 미안해. 플러스 1 할 때니까 뭐지? 4의 배수일 땐 거지. 이건 딱딱 떨어지게. 그럼 4의 배수 중에 49 이하의 자연수인데 4의 배수 중에 제일 큰 거 누구예요? 48이지. 그러니까 요때는 n은 48. 그래서 이거 2개 더해서 하나의 경우가 나왔다. 이게 첫 번째 경우. 1번. 이해되셨죠? 하나 더 할 거예요. 두 번째. 얘가 두 번째라고 하자. 자, 요거 1 나올 거야. 우리 몇 제곱일 때였죠, 아까? 8제곱일 때였죠. 맞아요? 그러면 8제곱이 됐을 때 1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또 나오려면. 그렇지. 그럼 결국엔 얘도 주기가 얼마로 받아들여야 돼? 8로 받아들여야 돼. 그럼 8의 배수 중에 가장 큰 거. 48이지. 이해되죠? 48. 이걸 만족했던 m은 이 m이 48제곱일 때가 너가 1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가장 큰 m을 찾았더니 48이었다. 두 번째. 그럼 요 놈이 1일 때는 요거 찾는 거였죠. 마이너스 1. 요거. 맞죠? 요거. 그러면 아까 2일 때, 그 다음에 주기가 4니까 6일 때, 그 다음 10일 때. 그럼 이 말은 4로 나누어 나머지가 2가 되는 가장 큰 수를 세는 거죠. 1부터 49까지 놓고 봤을 때 1부터 48까지는 4개씩 묶으면 딱딱 떨어지는 놈이에요. 49는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잖아요. 나는 4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첫 수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수를 찾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누구겠어요? 그렇지, 잘했어. 46인 거지. 이해됐지? 요렇게. 그래서 지금 얘네 둘과 얘네 둘 중에 m과 n을 더했을 때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언제가 커? 그러면 밑에 거네요. 그쵸? 48과 46을 더했을 때가 더 크지. 그래서 정답이 얼마? 94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제 요거 이해하면 뒤에 있는 부분도 계속 비슷한 방식이 반복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해볼게요. 125번. 자, z라는 애가 루트 2분의 i 빼기 1이었는데 문제에서 묻기로 z의 n제곱 더하기 z 더하기 루트 2의 n제곱이 또 0이 되도록 하는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계속 나오는 방식이. 이놈이 0이 되도록 하는 25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문제에서 물어요.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 또 동일하게. 근데 이게 나오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지 않니?
괄호로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차이인데 이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결국에 또 이거 제곱부터 하는 거예요. 얘부터 해볼게요. 같은 n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일단 해야겠죠. 맞죠? 또 제곱해요. 요거 제곱하면 2분의 마이너스 2i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i죠. 맞지? 또 이제 제곱해. 또 마이너스 2씩을 계속 곱해볼게. 2씩을 곱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i다 또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게 제곱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지. 맞죠? 또 제곱을 그냥 해볼게. 마이너스 1에 또 마이너스 i를 곱하면 플러스 i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요 놈한테 또 제곱을 해볼게. 그러면 얘한테 이 i라는 놈한테 또 누구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i를 곱한 거야. 맞아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씩을 곱하고 있다고. 얘한테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 i 제곱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가 됐어요? 플러스 1이 됐죠. 됐죠?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z 더하기 루트 2가 필요해. 그럼 얘한테 루트 2를 뭐 해봐야 된다는 건 이렇게. 더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지금 루트 2로 통분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얘 어차피 올라오면 뭘로 올라와? 플러스 2로 올라오겠죠? 맞아요? 루트 2가 통분돼서 위로 올라오면 플러스 2로 올라올 거니까 분자가 i의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맞지? 요 놈 자체가 요 놈으로 바뀌었다. 그럼 요 놈을 또 제곱하면 2분의 2i. 약분하면 i. 파란 색깔로 할게요. 요 놈을 또 제곱하면 얘는 i가 된 거예요. 또 이제는 그럼 계속 i씩만 곱해볼까요? 계속 i씩만 눈에 보이게. 또 i를 곱하니까 i 제곱 마이너스. 또 제곱. 또 i를 곱해요. 마이너스 i. 이해하고 있죠? 또 i를 곱해요. 또 i. 마이너스 i 제곱. 얼마 나와? 1 나왔죠. 이해되셨죠?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더해서 0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 일부러 간격을 맞췄었잖아요, 지금. 그럼 비교를 한번 해봐. 더하는 중이니까. 얘랑 얘랑 더하니까 0 맞아, 안 맞아? 되네. 여기 조금 두껍게 칠할까, 그럼? 되는 것만. 요거 되겠다. 빼기 i. 또 밑으로 쭉 내려와. 마이너스 안 되겠죠? 그 다음 여기. i랑 빼기 i. 되겠죠? 얘 되겠어요? 1은 안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는 지금 제곱했을 때가 된다는 건 n이라는 놈이 그냥 2의 배수면 된다는 소리야? 아니지, 그치? 결국에는 2였는데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i가 나오려면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야? 몇 번이 돌아와야 되니? 총 우리가 지금 1이었는데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i가 되려면 1에다가 마이너스 i를 또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또 와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가 돼? 그럼 처음에 지금 주어진 주기가 이제 얼마여야 돼? 8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첫 수는 2였는데 첫 수는 2였어?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만약 2였으면 그 다음은 8을 더해서 얼마? 10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8을 더하면 얼마야? 18. 그 다음엔 또 8을 더하면 26인데요. 문제에서 25 이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인 거죠. 이해됐죠? 그럼 또 마찬가지 얘도 해볼까요? 요거요. 그럼 2. 그럼 결국 6제곱일 때죠. 첫 시작이 6으로 시작한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다시 플러스 i로 돌아오는 데까지 얼마씩을 또 더해줘야 되는 게 맞아? 8을 더해주는 게 맞지. 주기가 8이니까. 그럼 8 넣어주면 14. 또 8 넣어주면 22. 25 이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개? 6개가 정답. 25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었으니까 n에 들어가는 숫자가 요럴 때가 성립한다. 이해가 되지? 눈에 보이게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냥 결과가 2 하고 나왔다고 2의 배수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부터 다시 주기가 그 숫자가 다시 나오는 거, 그 문자가 다시 나오는 것까지 간격이 뭔지 꼭 한번 생각하라는 거야. 검토. 남아있는 문제가 지금 계속 다 그럴 거예요. 127번을 제외하고는. 126번. 126번은 이거는 뭐 약간 그냥 숫자 맞추기 같은 느낌이라 Z가 A 플러스 BI고 W는 C 더하기 DI였다. 이때 A, B, C, D는 모두 다 자연수래요. A, B, C, D가 모두 자연수래요. 다 양수란 얘기죠. 자, 이런 상태에서 Z 곱하기 Z 반은 하고 물어요. 이거 켤레끼리 곱하라는 거니까 보자마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맞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는 얼마라고? 13이라고 나온 거야. 선생님 늘 얘기하던 건데 정말 자주 얘기하던 건데
자연수란 조건이 주어지면 순서상 쓸 준비. 맞지? 미지수가 좀 많고 식이 좀 부족해도 자연수라는 조건은 충분히 대입해서 가능한 숫자다.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던 거야. 그걸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제곱수를 더해서 13이 되는 숫자 뭐 있어요? 그렇지, 4구지. 4구. 그러면 A가 2고 B가 3이거나 또는 반대로 A가 3이고 B가 2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로 픽스된 거죠. 이해됐죠? 얘를 A, B의 순서상 이렇게 써놓을게요. 됐죠? 그 다음 조건을 또 볼게요. 그 다음 조건식이 좀 기네. Z바 더하기 WW바 ZW바 Z바 W. 이놈이 60. 또 반가운 거 있다고 그냥 13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얘만 해결하면 뭐 할 거야? 남아있는 게 해결이 안 되는데. 맞지? 이거 복소수 연산하실 때도 많이 나오던 표현이죠. 이거 단독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뭔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적절히 묶어서 다시 묶어내는 거예요. 풀어헤쳐져 있는 이 식을 다시 묶어내는 과정인 거야. 그럼 공통 부분이 있는 놈들을 찾는 거지. 그럼 내가 Z가 어딨나 보니까 여기 Z랑 여기 Z 있잖아. 그럼 얘네들 한번 묶어보는 거죠, Z로. 그럼 여긴 Z바가 남을 거고 더하기 여기는 W바가 남았네. 그럼 플러스 남아있는 거 볼까? 남아있는 거 W로 묶이네. 묶었더니 여기 W바 있고 이쪽에는 더하기 Z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똑같은 거 보이죠? 그럼 얘로 다시 묶으면 되는 거죠. Z바 더하기 W바로 묶어주면 이쪽엔 Z가 남고 이쪽엔 W가 남는다. 그걸 계산했더니 65다. 확인. 이거와 이놈이 애초에 둘이 서로 무슨 관계예요? 또 켤레 관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Z 더하기 W를 꼭 굳이 힘들게 A 더하기 C, 내가 말하는 건 Z 더하기 W 자체를, 이거 자체를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D, I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런 걸 신경 안 써도 그냥 보이는 거여야 된다고 선생님 말은. 그럼 어쨌든 이걸 계산하면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는 뻔하잖아요. 그리고 켤레끼리 곱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인 거잖아. 맞지? 그걸 힘들게 한 두 개로 보지 말고 그냥 인위적으로 너가 x 더하기 yi 이랬다고 생각하고, 이해되죠? 그냥 x 더하기 yi 그러면 두 개 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또 얼마였다는 소리야? 65였다는 소리잖아. 이해되지? 그럼 제곱 역시 자연수니까 완전 제곱수 두 개를 더해서 65가 되어야 돼. x, y가 가능한 게 누구겠어요? 1하고 8. 얘는 쉬웠어. 나머지 하나 찾을 수 있어. 하나 더 될 것 같아. 그렇지. 4하고 7. 4의 제곱 16, 7의 제곱 49, 두 개 더하면 65죠. 이해됐죠? 자, 문제는 얘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지금 요 놈이 앞에 있는 얘네 둘을 더한 게 지금 내가 X라고 그냥 대략 줄여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 A가 벌써 2 아니면 3인데 두 개를 더한 게 1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자연수인데. 이해됐지? 그럼 얘는 필요 없어. 이해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누군 거야? C, D에 대한 순서상을 또 찾아야 되는 거 맞지? 맞지? 자, 요 놈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A에다가 C를 더한 게 누가 되도록 만들 거라고요? 4가 되도록 만들 거라고요. 또는 A 더하기 C가 위치가 바뀌어도 되잖아요. 7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얘하고 더해서 4. 얘하고 더해서 또는 7이 되면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 근데 A를 2로 봤어. 그리고 얘가 4가 나온대. 그럼 C는 누구였어야 돼? 똑같이 2였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2, 3으로 본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지금 보면 두 개. B하고 D하고 더해서 누가 된다고 본 거야? 7이 된다고 본 건데 B가 3인 거니까 3에다 뭐를 더하면 7이야? 4였겠지. 이해가 되지? 요렇게요. 또는 만약에 선생님 3이었어요. 그럼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바뀌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7, 4였다고 해볼까요? 7, 4. 7, 4. 위치가 바뀌었어요. 2에다가 뭐를 더하면 7이에요? 5죠, 5. 이해되죠? 5. 그 다음에 3에다가 뭐를 더하면 4예요? 1이죠. 이렇게요. 그리고 또 얘네들 위치가 뭐 할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W 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걸 모르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잖아요? 맞나요?
이 놈의 최대값이랬어요. 그럼 여기 찾아놨으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한 결과가 누가 더 크냐라고 물은 거지. 그럼 뭐일 때여야 되는 거야?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2는 4, 4, 46 얼마 나와? 20. 5, 25, 1, 26. 그럼 정답은 26이어야 돼. 이해하셨죠? 이렇게. 127번. 127번. 주사위가 있었대. 정육면체의 주사위. 근데 주사위에 쓰여져 있는 6개의 숫자가 0이 3, 5, 2i, 1 플러스 i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요. 몇 번 던졌는지 모르겠고 그냥 n번 던지겠대. 그리고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들마다 다 곱하라는 거예요. 다 곱한 결과가 뭐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32가 돼야 된대. 이해했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결과가 지금 마이너스 32라는 놈을 만들고 싶은데 32라는 숫자를 딱 보니까 2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럼 2가 5번, 최대 5번이라고 생각해봐. 요 2라는 눈이 딱 있으니까 2가 5번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어야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죠, 곱해졌을 때.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나요? 없죠? 또는 누군가를 2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죠. i가 있었으면 될 텐데. i가 단독으로 써 있었으면 i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됐을 텐데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2가 5번 나오는 건 불가하다. 또 줄여봐. 그럼 2를 4번. 2를 4번은 16이죠. 16 곱하기 얼마여야 되죠? 마이너스 2여야 마이너스 32예요. 그러면 얘가 4번 나왔다 치고 뭔가 남아있는 놈들을 조합해서 마이너스 2라는 놈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나머지들이 뭐 몇 번 곱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을까? 불가하지 얘도. 뭘 곱해도 뭘 거듭제곱해도 마이너스 2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역시 2가 4번 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지금 설명하는 사람이라 일부러 기준을 찾아서 지금 5번, 4번, 3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머리로 계속 회전을 시키다 보면 직관적으로 5, 4 안 되겠다. 3부터네. 이게 나올 거라는 거지. 해보란 얘기야. 자, 그럼 어쨌든 2가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몇 번? 3번. 8일 때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3번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30이에요? 마이너스 4여야 돼요. 이놈을 곱해야 마이너스 32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놈은 여러 데서는 못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런 놈들에서 나올 거 아니야. 얘네들을 거듭제곱할 때 나올 거 아니냐고. 자, 2i부터 시작해볼까? 이거 제곱하면 4i 제곱 마이너스 4. 나왔다.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은 이 i만 몇 번 나오면 된다? 2번 나오면 되겠는데? 하나 찾았어요. 이해되죠? 또 요거요. 요것도 한번 거듭제곱 해볼까요?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요? 2i가 되잖아. 맞지? 1 플러스 i를 뭐 하면? 제곱하면 2i. 그럼 또 2i를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4. 이해하고 있어? 그럼 또다시 기준이 된 거예요. 이 i라는 애가 만약에 한 번이 나왔어요, 이번엔. 한 번. 그러면 이 i한테 이 i를 곱해야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근데 얘를 제곱하면 얘가 2번 나와서 얘를 제곱하게 되면 이 i가 된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1 플러스 i가 몇 번 나오면 되는 거야? 2번 나오면 되는 거야. 이해되고 있죠 지금? 이번엔 이 i가 안 나왔어요. 여기서 안 나왔어 이 i가. 얘는 안 나온 거야. 그럼 결국엔 2번마다 나오니까 1 플러스 i만 몇 번 나오면 되겠어? 4번 나오면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1 플러스 i 제곱하면 2i, 2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4. 그럼 결국 합쳐서 지금 잘 보면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럼 3번에다 2번 더하면 5번, 3번에다가 3번 더하면 6번, 3번에다가 4번 더하면 7번, 5번, 6번, 7번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2가 나올 수 있는 주사위를 던진 횟수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얘네들을 싹 다 뭐하래? 더해라. 가능한 모든 n의 값을 다 더해라. 이거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8. 괜찮죠? 마지막 문제. 저 125번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거 최근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학교 기출로 고난이도 문제로 얘가 나왔던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청주로 치면 창원고나 교원대부고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숫자를 조금 바꿀 수는 있는데
표현 방식이나 나오는 방식 자체가, 분류한 기준 자체가 거의 유사해요. 해볼게요. 50 이하의 자연수 mn, 50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하여 i의 n제곱 더하기 i분의 1의 2n제곱, 그놈의 통째로 m제곱, 요 놈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m, n의 개수를 구하라. 자, 얘는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잖아요. 그냥 n에 따라서 거듭제곱이 움직이는 거니까. 눈에 거슬리는 건 얘죠. i분의 1. 그럼 애들은 보통 뭐 하려고 할까요? 뭐 하려고 하겠어? 그렇지, 실수하려고 할 건데 얘를 봤어야 돼. 실수화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제곱을 먼저 했어야 돼. 원래는 보통 i가 있으면 실수화 먼저 하는 건데, 아니 똑같이 n제곱이었으면 좋겠는데 얘만 2n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i분의 1을 먼저 제곱하고 그 다음에 n제곱을 하면 2n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먼저 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이해하죠 지금? 그럼 i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네? 이해했어? 선생님 요 부분 그러니까 바꿀 거란 얘기야 지금. 칠판 공간 때문에 이렇게 지우고 제곱까지 계산을 끝낸 게 마이너스 1이 된다. 됐죠? 자, 그럼 이 상태부터 얘는 어차피 얘가 짝수냐 홀수냐로 결정 나는 거잖아. 1을 집어넣으면 빼길, 2를 집어넣으면 1, 빼길 1, 빼길 1 이럴 거잖아요. 얘는요, 주기가 4겠죠? 그럼 얘를 경계로 해야죠, 먼저. 얘가 최대인데. 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i에다가, 그래서 i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이해했지? 내가 뭘 집어넣었다고? 좀 꼼꼼하게 써줄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 1을 집어넣었다. 사실은 1을 집어넣었다는 건 4로 나눠 나머지가 뭐인 수라고? 1인 수를 말하는 거다. 50 이하의 자연수였잖아요. 그죠?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기가 4면 그 다음 5, 9, 13 이런 놈들을 집어넣었을 때 계속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어쨌든 이때는 i, 이때는 마이너스. 됐지?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i제곱은 마이너스 1,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 1. 그러니까 뭐 나오는 거야? 0 나오는 거죠? n에다가 3 집어넣었어요. 3. 이놈 마이너스 i,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n에다가 4를 집어넣었어요. 4 집어넣었더니 쟤는 1이고요. 얘는 4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1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지금 이게 안에 거를 계산해 놓은 거잖아. 문제는 이거에 m제곱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에 m제곱을 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음의 실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니까 0의 거듭제곱은 계속 0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 맞죠? 할 필요 없다. 얘도 뭐예요? 2죠? 2는 거듭제곱하면 계속 양수 나올 거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리는 요 놈하고 요 놈이란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고 있죠? 자, 합니다 그럼. 파란색. 요 놈부터 이제 m에다가 또 집어넣는 거야. m에다가 또 집어넣어. 그럼 뭐부터 해? 또 제곱부터 하는 거예요. 귀찮지만 또 하는 거죠. 제곱. 됐어요? i 빼기 2를 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i. 이해하고 있지? 또 제곱할 거야. 제곱할 때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2i를 곱하겠죠? 그럼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음수 나왔다. 맞지? 음의 실수 나와야 되는데 음수 하나 딱 나왔어. 그러면 4의 배수면 되나봐. m이라는 애가 4의 배수면 되나봐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여기에다가 또다시 마이너스 4를 곱하면 16이 되잖아요. 맞죠? 거기다 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64. 그럼 이 말은 4제곱, 4제곱, 4제곱 12제곱이 됐을 때 또다시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4제곱일 때 음수, 그 다음은 12제곱일 때 음수.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럼 m이라는 놈은, 지금 m이라는 놈은 4부터 시작해서 주기가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8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거는 그러니까 12. 이해됐죠? 그 다음은 뭐예요? 20. 그 다음 뭐죠? 28. 이렇게 갈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36. 원래는 이거 머리로 해도 되는데 그냥 보여주려고 쓰는 거야. 44.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52. 50을 넘어가죠. 이해되셨죠? 그럼 가능한 게 몇 개예요, 지금? 6개. m으로서 가능한 게 몇 개다? 6개인 거예요. 그럼 개수는 어떻게 찾을까요? m은 6개인데 n은 몇 개냐 이거지. 자, 봐. 1부터 50까지 5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한 번 더 5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는 과연 몇 개인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몇 개예요? 1부터 50까지 중에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는 몇 개? 1초 만에 나와야 돼 원래. 봐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다. 딱 떨어지는 숫자를 먼저 생각해. 헷갈리시면. 1부터 50까지 중에 4의 배수로 딱 떨어지는 숫자는 48이죠? 48까지 그럼 몇 쌍이겠어요? 12묶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4로 나눠 나머지가 1인 것도 2인 것도 3인 것도 4인 것도 0인 것도 다 몇 개? 12개였는데 끝에 49와 5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49는 4로 나눠 나머지가 1인 거고 얘는 당연히 나머지가 뭐인 거야? 2인 거야. 그럼 결국에 네 부류로 분류를 했을 때 나머지가 1인수와 2인수만 13개고 나머지는 몇 개인 거예요? 12개인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 긴 거지 머릿속으로 48까지 12개니까 2개 남아있잖아. 그럼 1일 때 2일 때는 바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13개. 이해하셨어요? 그럼 얘는 몇 개 있는 거라고? 이걸 만족하는 n의 개수는 몇 개? 13개. 이해되죠? 얘네들 할 필요가 없고 얘도 13개, 12개, 12개. 그럼 요 놈은 12개. 이해되지? 그럼 일단 첫 번째 경우를 만족하는 순서쌍은 13 곱하기 얼마? 6인 거죠. 이해됐죠? 이거 하나 구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 두 번째 걸 해봐야겠죠? 두 번째 거 요거 해봐야 되겠어요. 얘도 이놈의 몇 제곱? m제곱을 해봐야죠. 이해되죠? 화살표를 이쪽으로 못하니까 선생님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보이죠? 요 놈을 또다시 m에다가 2를 집어넣고 제곱을 할 거예요. 요 놈 제곱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어차피 i 플러스 1이지? i 플러스 1 제곱하면 2i잖아요. 2i를 또 한 번 제곱하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4. 어째 나오는 결과가 얘랑 어때? 똑같네. 그 다음에 제곱을 곱하면 제곱 여기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16이 되니까 4제곱을 곱했을 때는 지금 양수가 된 거예요. 그럼 또 4제곱을 곱해야만 뭐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여기부터 주기가 또 얼마? 8. 달라지는 게 없네. 4부터 시작해서 주기가 8. 지금 이미 또 써놨잖아. 그럼 두 번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얘를 만족하는 m이라고 하는 놈도 역시 몇 개다? 몇 개? 6개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결론 13 곱하기 6 더하기 12 곱하기 6 그럼 13 더하기 12 25 곱하기 6 최종 정답은 얼마? 150개요. 이해하셨죠? 요렇게 분류를 한 다음 순서쌍을 매기는 이런 게 있잖아. 수학적인 약간 머릿속에 어떤 수감이라는 게 뭔지 알지? 수적인 감각도 있고 분류하는 방식도 있고 기준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연습이 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사람마다 뭐 이제 어떤 규칙적으로 선생님 말 잘 들어봐.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어쨌든 고3들이 다 수능이라는 걸 보잖아요. 수능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수능에서 매년 변하지 않고 반드시 내겠다라고 어느 정도 룰처럼 정해져 있는 게 있어. 어느 단원과 접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단원하고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머지에 의한 분류예요. 이해돼요? 분류의 기준을 문제에서 찾아서 경우를 따져서 뭔가를 풀어내는 거. 그러니까 고1 과정에서는 그거의 대표적인 단원이 이렇게 복소수 같은 데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어떤 분류의 기준을 나머지로 세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야. 뭐 대소관계 따지는 거 좋아해. 그리고 수능에서 꼭 대칭성에 관련된 문제를 내요. 미적분하고 연결을 시키든 얘들 지수함수, 로그함수하고 연결을 시키든 대칭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꼭 출제가 되게 되어 있어.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이걸 딱 두 종류의 숫자로 나누고 싶다. 그럼 너네가 보통 생각하는 게 뭐예요? 홀수 짝수죠. 애들은 가끔가다 소수하고 합성수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내가 말하는 건 지금부터 기준을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두 종류로 나눌 거다. 세 종류로 나눌 거다. 네 종류로 나눌 거다. 근데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어야 돼. 그럼 그게 바로 뭐야? 나머지예요. 이해돼요? 두 종류다 그러면 2로 나누어서 나올 수 있는 나머지가 0과 1 두 종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의 종류는 0, 1, 2. 4로 나누어 나올 수 있는 나머지의 종류 0, 1, 2, 3. 이해하시죠?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 다 가능하죠. 어떤 키워드? 나머지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이게 나머지에 의한 분류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